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7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문화부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계 손끄란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방콕을 비롯해 76개 지방 50개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21일간 열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끄란 축제는 올해 UN 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쌀 수출 목표를 75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만 112만 2,358톤의 쌀이 수출되었는데 전년 대비 43.9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태국 쌀이 인기 있는 국가는 남아공과 홍콩,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었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콕과 수도권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에는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오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개발은행은 문서연락교통수단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본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패널도 설치했는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지속되면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의 학생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세팍타크로 협회는 변경된 새로운 경기 규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행 매체인 론리플래닛은 안다만의 파라다이스 마야베이가 세계 세 번째로 좋은 해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위는 호주 더페스 바이런베이, 2위는 브라질의 이파네마 해변이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빼앗던 불법 대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콕 크롱톰 시장에 위치한 전자담배 판매점을 압수수색하고 2명을 체포했습니다. 매장 7곳에서는 약 500만 바 상당의 불법 제품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인공강우국은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강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외출 전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과 함께 보위원군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오타이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장화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체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타 총리는 모든 기관과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태국은 가장 무더운 혹서기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무더운 지방은 메옹송과 우따라딧, 수코타이 왔다, 우돈타니인데 최고 기온이 섭씨 44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가무량은 평년보다 30%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행사가 3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청은 찰롱락 고속도로와 브라파위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 차종에 따라 5밭에서 25마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영기업인 PTT의 지난해 수익이 1120억 바트로 우리 돈 4조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는데 정부가 70%인 780억 바트를 챙겨갔다고 합니다. 18일 탁신 전 총리가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탁신 씨의 자택 입구에는 탁신 전 총리를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석방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등은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공항공사는 수완나품공항에 전기 택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내에는 택시용 충전 스탠드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세타 총리가 부가세 면제 조치 철폐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8년부터 1,500 바시아의 제품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체육부는 8월 31일까지 외국인 여행자가 태국 내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을 위해 5천만 바트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사고로 사망하면 100만 바트, 부상은 최대 50만 바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징병제 실시를 발표하자 1,000명 이상의 미얀마인들이 양곤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주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여성에게 최소 2년 이상의 병역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곤의 태국 대사관 앞에는 태국으로 피신하려는 1,000에서 2,000명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수코타이 지방의 유적지를 둘러보던 당시 27세의 일본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는데 태국 특별수사국은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200만 바트의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년으로 앞으로 3년 9개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당시 경찰은 태국인 남성 379명의 DNA를 검사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던 것으로 목격된 일본인은 DNA 채취를 거부하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2020년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새로운 검사법으로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태국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48만 5,085명으로 70년 만에 최저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6,605만 명의 태국 인구가 60년 후면 절반인 3,30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시내의 호텔 옆 공터에 50대 러시아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둔기로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하부리 넝키 지역의 도로에서는 기준보다 15톤이나 초과된 컨테이너 운반 트럭이 적발되었습니다. 짐칸에는 쌀이 실려 있었는데 차량 무게를 포함해 65톤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중량을 초과한 트럭이 적발될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일 새벽 1시 12분경 남방지방에서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약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도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돈타니 무양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스쿨버스가 도로에서 비스듬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대학 측은 차량이 주행 중 고장이 났는데 현재 차량 수리는 끝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세관은 수화물에 대량의 마약을 숨겨 출국하려던 미국인 남성을 수원 납품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려 했는데 가방 안에 향수병 속에 1.1kg의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42세 남성을 몬타부리 방야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로 일하면서 고객 정보를 1인당 1바씩에 판매해 매달 1만 바트를 벌어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